자, 여러분, 740Li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에 대해 다룬 일부 잘 보셨나요? 이번엔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740i의 파워트레인은 이렇습니다. 직렬 6기통 3리터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381마력 55.06kgm 미션 8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구동, 후륜 구동, 후륜 조향, 타이어 피넬리 P0,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220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공식 기록 5.4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50km, 복합 연비 리터당 10.7km, 연료통 74리터, 공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740i는 후륜 구동이 아니라 X드라이브로 판매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BMW의 X드라이브는 대부분 후륜 구동으로 주행하다가 위험한 상황이나 타이어 접지력이 부족할 때만 전륜으로 구동력을 보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연비인데요. 이 차의 길이가 5.4m에 무게가 2.2톤이나 되는데 복합 연비가 무려 리터당 10.7km나 됩니다. 복합 연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연비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행 디스플레이는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기판에는 G포스 값을 표시하고 디스플레이는 엔진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그럼 플래그십 7시리즈의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차량의 높이가 1545mm로 웬만한 도심형 SUV와 비슷해서 1열은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2열은 입구가 넓고 시트 높이가 1열보다 높아서 더 편하게 탈 수 있죠. 주차하고 출차할 때 5390mm의 길이는 좀 부담스럽지만 3.5도의 후륜 조향 시스템 덕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5시리즈를 주차하는 느낌이랄까요? 주차 후에 탈 때 주차선이 넓으면 도어 길이가 길어서 무난하게 탈 수 있는데 주차선이 좁으면 차를 먼저 이동시킨 후 탑승해야 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차 크기에 비해 가벼워서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내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스티어링 휠 감도가 묵직해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차의 반응은 BMW 특유의 경쾌함과 후륜 조향에 밀접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차량의 폭이 1950mm로 넓어 아파트의 좁은 입구를 지나거나 1차선 도로를 주행할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유턴할 때는 2.2에서 5차선이 필요해서 차의 크기에 비해 편하게 유턴할 수 있고요. 다만 후륜 조향이 작동할 때 대부분 자연스럽게 작동하지만 간혹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차가 돌아나가는 느낌이 있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속은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와 제동력도 플래그십 차량에 어울리는 초반에 제동력이 몰려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제동력을 느낄 수 있게 세팅되어 부드러운 정차가 가능하였습니다. 스탑앤고 기능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에 진동과 소음이 거슬리지 않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직접 조절할 수 없는 점은 아쉽네요. 주행 시야는 차 높이가 높지만 시트가 낮아 전방 시야 확보에 불편함이 없고 일반 승용차보다 좀 더 좋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크기가 커서 우수한 시야를 제공하고 후방 시야는 햇빛 가리개나 시어터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좋지만 사용할 경우 거의 없어집니다. 정리하자면 플래그십 차량임에도 큰 불편함이 없고 5시리즈나 E클래스를 타는 것 같은 좋은 데일리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BMW 740i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까지 포함하고 계측기로 기록과 주행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가속 성능부터 볼까요?
BMW 740i의 0에서 100km 기록은 5.6초, 80에서 120km 기록은 2.9초, 0에서 160km 기록은 12.18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가속 기록이 5.4초인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약간 느린 5.6초가 나왔습니다. 이건 후륜 구동으로만 주행했기 때문인데요. 후륜 구동 차량이 이 정도 기록을 낸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은 일반유를 넣고도 0에서 100km 가속 시간이 5.52초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건 오탄가와 상관없이 우수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죠. 이런 특징으로 인해 동급 차량과 비교해보면 BMW 차량들이 엔진 성능 대비 더 좋은 가속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가속 테스트를 진행해도 5.83초로 엔진 성능 유지력도 뛰어나고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고 가속했을 때도 5.62초를 기록해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좋은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쓰이는 80에서 120km 가속은 2초 후반대로 아주 빠르게 추월이 가능하였는데 속도가 빠르다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차량은 스포츠카가 아닌 5.4m의 플래그십 차량입니다. 초고속 주행 시 안정성도 좋지만 경쟁 차량인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도로에 깔리는 느낌은 부족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요철을 넘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데 이건 X드라이브 차량에서는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진 반응은 BMW다운 민첩함을 잘 보여줍니다. 정속 주행 중 가속하거나 감속 후 다시 가속할 때도 버벅임 없이 빠르게 반응하고 저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약간의 터보렉이 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속 페달을 연속적으로 짧게 밟아도 엔진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플래그십 차량임에도 운전의 재미를 제공하죠. 체감 가속력은 가속을 시작할 때 강한 펀치력과 함께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일으켜 현재 판매하고 있는 5 시리즈보다도 가속만 해도 재밌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동력도 한번 볼까요? 100에서 0km까지 제동 거리는 39.87m였습니다. 이 결과는 약간 아쉬운데요. 촬영 당시 새로 깔린 아스팔트와 강한 햇빛으로 인해 노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 제동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브레이크를 장착한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으로 정상적인 노면에서 테스트한 결과 36.39m를 기록해 동급 차량 중 최고의 제동력을 보여줬습니다. BMW 740i의 핸들링 정말 인상적인데요. 스티어링 휠이 가벼운 덕분에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첩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후륜 조향 시스템 덕분에 연속된 코너에서도 5 시리즈보다 더 민첩한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롤링은 서스펜션이 동급 차량에 비해 비교적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플래그십이라는 세그먼트를 떠나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롤링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스티어링 휠을 과격하게 조작해도 심리적으로나 차량의 움직임 모두 매우 안정적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져서 롤링이 거의 없어지고 스티어링 휠을 과감하게 조작해도 차량이 안정적으로 느껴져 운전에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정말 플래그십 맞나요? 코너링 성능도 아주 뛰어나죠. 코너에 진입할 때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작동해서 뉴트럴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발생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습니다. 급코너에서도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아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미미하게 들리며 예상한 주행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차량의 성능에 감탄하게 됩니다. 특히 90도에 가까운 코너에서도 높은 속도로 차를 잡아 돌릴 수 있는데 후륜의 슬립이 부드럽게 발생하고 전자장비의 개입이 자연스러워서 마치 숙련된 드라이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경쟁 차량과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훌륭한 핸들링과 롤 억제력 그리고 아주 경쾌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주행 성능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플래그십 세단의 본래 컨셉을 생각해보면
컴포트에 더 중점을 두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7 시리즈를 타고 와인딩을 즐기는 운전자는 드물고 특히 롱바디 모델만 출시하는 지금 쇼퍼 드리븐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물론 운전 재미와 쇼퍼 드리븐을 모두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글쎄요. 쇼퍼 드리븐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승차감 과연 어떨까요?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에어 서스펜션과 시트에서 잘 흡수해주지만 스티어링 휠과 페달에는 노면 상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요철을 지날 때는 약간의 통통 튀는 느낌과 충격이 미세하게 실내로 전달되기도 하죠. 높낮이가 있는 요철을 지날 때는 단단하면서도 빠르게 충격을 완화해주는데 이 부분에서 플래그십 세단에는 어울리지 않는 BMW 특유의 주행 감각이 잘 느껴집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시승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탄탄하면서도 잔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고속도로 승차감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연속으로 낮은 방지턱을 지날 때 잔진동 흡수율이 약 85%로 거슬리지는 않지만 플래그십 차량에 어울리는 승차감은 아니었습니다. 포트홀이나 맨홀을 지날 때는 강한 충격에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충격이 실내로 전달되긴 하지만 시트에서 대부분 흡수해줘서 거슬리진 않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는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부드러움이 느껴져서 만족스러웠고요. 2열에 앉아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후륜 조향이 작동하는 느낌과 함께 노면의 장진동과 약간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몸에 전해집니다. 높이가 낮은 방지턱은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지만 포트홀과 높은 방지턱에서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오히려 시내 주행보다 잔진동 흡수와 충격 흡수가 더 좋고 장시간 탑승에도 피로하지 않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BMW 7 시리즈의 승차감은 좋은 편이지만 레인지로버 차량이나 같은 세그먼트의 차량, 특히 상위 트림의 i7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합니다. 2열의 승차감은 고속 주행은 만족스러우나 시내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게 느껴져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BMW 740i의 정차 시 소음은 37dB로 엔진 소음 억제력이 정말 뛰어나죠. 가속할 때도 이 정숙함이 계속 유지됩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 성능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줄여주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해도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90% 이상 줄여줍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KTAI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도어 방음이 아주 무수한 수준입니다. 주행 소음도 인상적인데요.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57dB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시속 110km에서 63dB 이하를 우수한 수준으로 보는데 740i는 이보다 더 조용합니다. 일반 유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풍절음 억제가 잘 되어 있어 동급 차량과 비교해도 플래그십다운 훌륭한 주행 소음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새 차 같은 인테리어 유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찻도박이 실내 청소를 사용해 보세요. 인체에 무해하면서 인테리어를 코팅해주고 세균까지 박멸해줘 항상 청결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BMW 740i S드라이브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7km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했을 때 리터당 18.5km를 기록했으며 동일한 속도로 다른 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8.3k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옥 주행이 많은 시승차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9.6km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 예상 주행거리가 977km로 표시되는 만큼 연비 운전을 한다면 한 번의 주유로 1000km까지 여유롭게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MW 740Li는 어떠셨나요? 제가 느낀 740Li는 운전의 재미와 쇼퍼 드리븐을 위한 편의 사양을 모두 갖춘 차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매우 만족스러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2열에 자주 앉는 분들에게는 단단한 승차감과 불편한 착좌감 때문에 경쟁 차량에 비해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연 7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한마디로 주로 플래그십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층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중행 성능과 승차감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일반인인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지만요. 이상 BMW 740li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